아니 정신을 못 가지고 난 고기, 김치, 밥에 한라산을 먹었고 국물은 다 먹었지. 할머니, 드디어 끝났네요. 여기 영수증이요. 영수증을 받아든 할머니의 눈가에 그럭그럭 눈물이 맺혔습니다. 126만 3천 원. 그것은 죽은 영감님이 산불을 낸 죄로 나라에서 밀린 변상금이었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배꽁초를 잘못 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런.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이야! 그 일이 있은 후 시름시름 앓던 영감님은 약초 캐고 농사지어서 갚을길 없는 빚 126만 3천 원을 할머니한테 떠맡겼습니다. 당신이 나 대신 좀 갚아주구려. 애들한테는 한 말 말고.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영감님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영감님이 세상을 등진 지 20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했지만 자식들 가르치랴 입에 풀칠하랴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5천 원을 갚는 달도 3만 원을 갚는 달도 있었습니다. 1,000원 한 장 쪼개낼 형편이 못 되는 날은 빈손으로라도 찾아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갚을 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돈 나올 때라고는 없는 할머니에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갚기 시작한 지 2년 만인 81년에 20여만 원을 갚았고 다시 5년 만인 86년에 30만 원을 갚았습니다. 영감님 유언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내색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어? 아무것도 아니야. 마침내 돈을 모두 갚던 날, 할머니는 술 한 병과 영수증을 품에 안고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영감, 저 왔어요. 영감, 이제 다 갚았네요. 내가 못나서 당신 약속 지키는데 20년이나 걸렸지 뭐요. 응? 무거운 짐을 훌훌 벗고 산을 내려오는 할머니의 머리 위로 노을이 곱게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쌤, 한 달 안에 토익 700점 나올까요? 나옵니다. 영어가 아예 안 들리는데도요? 나옵니다. 헤비 퀴즈. 화살을 찾으러 간 두 도적.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저녁. 한 노인이 짐을 한가득 실은 나귀를 몰고 한적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겠구만. 산에서 발이 묶이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마음이 급해진 노인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울창한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2개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덩치가 몹시 크고 험상궂게 생긴 청년들이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영감이야말로 누구시기에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지나가려 하지요? 넌 남의 땅이라니.
이 땅이 젊은이들 것이라도 된단 말이오. 그렇소. 영감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오. 아니, 산길에 무슨 주인이 있단 말이오. 못 모르는 늙은이라고 날 속이려는 거요.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답니까? 어쨌든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왔으니 지나가려거든 지나가는 값을 내지요. 뭐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땅 조금 밟은 것으로 돈을 내라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거요? 청년들이 험악한 얼굴로 노인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긴장한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톡톡 삼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랫마을에 잡동사니들을 팔러 가는 길이라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노인이 사정하듯 얘기했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나귀가 벼랑간 히히히 요라는 울음소리를 내며 날뛰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해지자 겁을 먹은 모양이었어요. 순간 청년들이 눈을 반짝이며 나귀를 돌아보았지요. 뭐라 돈이 없으면 다른 값 나가는 것이라도 내놓으면 되겠구리야. 안 돼요. 이 낚기는 내 유일한 재산이란 말이요. 한 번만 좀 봐주시오 젊은이들. 노인이 재빨리 곱비 잡은 손을 뒤로 감췄지만 청년들은 아랑곳 않고 노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곱비를 빼앗고 노인을 저만치 밀쳐버렸죠. 아이고 이곳이 어제 제발 내 나귀를 돌려주시오. 그러게 누가 남의 땅을 함부로 지나다니라고 했어? 호랑이 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영감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떠나는 게 좋을까요? 청년들은 애원하는 노인을 남겨둔 채 나귀를 몰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아이고 난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구나. 괘씸한 도적들 같으니라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먹이는 노인은 주변이 완전히 어둑해질 무렵이 들어서야 겨우 자리를 펴고 일어났어요. 도적들의 말처럼 서두르지 않으면 산짐승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이번엔 어디선가 옥신각신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귀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건 나야. 나귀는 내 거라고. 넌 저 보잘것없는 짐보따리나 챙겨. 짐은 너나 가져. 영감한테서 나귀 곱비를 빼앗은 건 나잖아. 나귀는 내 거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인에게서 나귀와 짐을 빼앗아간 도적들이었어요. 짐보따리보다 값나가는 나귀를 서로 차지하려 욕심부리다 싸움까지 벌이게 된 모양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놓고 서로 제 것이라고 웃기다니 별로 우스꽝을 타보겠구만. 나귀를 팔아 공평하게 돈으로 나누면 될 것을 어리석기도 하지. 노인이 한심함에 혀를 끌끌 차는 사이 도적들은 어느새 뒤죽박죽 안겨부터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인의 눈에 도적들이 메고 있는 활과 화살통이 들어왔어요. 가만, 저렇게 어리석은 녀석들이라면 저 화살을 가지고도 멀리 쫓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노인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무작정 달려나가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도적들을 떼어냈어요. 신나게 주먹을 휘둘러대던 도적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뭐 하는 거예요, 영감? 나귀를 되찾으러 온 것이요? 그럼 이참에 영감도 같이 싸웁시다. 누가 됐든 이기는 사람이 나귀를 가지는 걸로 하면 영감도 덜 억울할 것 아니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무렴
내가 무슨 수로 젊은이들을 이긴단 말이요. 난 그저 나귀 주인을 가릴 좋은 방법이 떠올라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것뿐이라고. 나귀 주인을 가릴 방법이라고? 그게 정말이요? 우릴 속이려고 했다간 큰 거 다칠까요? 물론이요.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거짓말을 하겠소. 좋소. 그럼 방법을 알려주시오. 방법은 바로 그것이다. 노인이 도적들의 등에 매달린 활을 가리켰어요. 에이. 영문을 알리 없는 도적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이 활 말이요? 그렇소. 바로 그 활로 내기를 하는 거리요. 두 발의 화살을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쏘아 먼저 화살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라오. 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달리기는 내가 훨씬 빠르니 나귀는 보나마나 내 차지가 되겠군. 그게 어디 뜀박질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내기인 줄 알아? 눈도 밝고 순발력 좋은 내가 이기게 돼 있다고. 그만 좀 하시오. 내기를 해보면 누가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요. 내가 동쪽과 서쪽으로 화살을 하나씩 쏠 테니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화살을 찾아오는 거요. 빨리 시작하기나 하시오. 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활을 쥐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동쪽과 서쪽으로 화살을 하나씩 쏘았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소. 하나, 둘, 셋 하면 이는 거요. 하나, 둘.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도적이 쏜살같이 동쪽과 서쪽으로 달려나갔어요. 어찌나 빠른지 얼마 안 가 둘은 전보다도 작게 멀어져 보였지요. 도적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짐을 한가득 실은 나귀와 노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역시 눈치채지 못했구만. 내기에 정신이 팔려 이 귀한 나귀를 내 팽에 치고 가다니. 저렇게 어리석은데 어떻게 도적질을 한단 말인지 원. 한심한 도적들을 한바탕 비웃은 노인은 비로소 나무에 메어져 있던 나귀 고삐를 풀어주었어요. 결국 노인의 지혜가 무시무시한 도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은 노인은 도적들이 사라진 길과 다른 길을 따라 유유히 산길을 벗어났답니다. 금화의 주인. 금화의 주인. 쇠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농부의 쟁기 끝에 무언가가 덜커덕 하고 걸려들었어요.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바위 덩어리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지요. 이게 뭐지? 거위 덩어리인가? 농부가 힘을 주어 그것을 빼내어 보려 했지만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무작정 땅을 파보기로 했어요. 밭을 일구려면 먼저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래? 땅 속에서 나온 건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상자였어요. 그런데 무심코 상자 뚜껑을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상자 안에 눈부시게 빛나는 금화가 금화가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데 왜 여기 묻혀있지? 혹시 농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황급히 금화 상자를 챙겨 들고 어디론가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지요. 여보게 친구 안에 있나? 오, 자네가 어쩐 일이야? 농부는 절친한 친구에게 밭에서 금화 상자를 찾아낸 일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바 상자란 말인가? 그렇다네. 아무래도 자네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곧장 가지고 왔어. 아니, 자네 밭에서 나온 금화 상자를 왜 내게 돌려준단 말인가? 원래 밭의 주인은 자네였으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난 이런 곳을 묻어둔 일이 없는걸. 금화 상자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너무 오래전에 묻어둬서 기억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큰 돈을 묻어두고 잊었을 리가 있겠나? 그 밭을 산 것도 힘들여 금화를 찾아낸 것도 자네였으니 이건 자네가 갖는 것이 맞을 것 같네. 내가 자네에게 산 건 반치지 이 금화상자가 아니라네. 어허, 이 친구 참 황소고집이 따로 없구먼. 누가 할 소리?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를 부릴 셈인가? 결국 금화 상자를 놓고 두 친구는 옥신각신 다툼을 벌였어요. 서로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갖지 않겠다고 양보를 하는 이상한 싸움이었지요. 한참이나 입씨름을 하고도 금화의 주인을 가려내지 못한 두 사람은 재판관을 찾아가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금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말인가? 예, 제 땅이 되기 전부터 묻혀 있었던 것이니 제 것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것도 아닙니다. 전 10년 넘게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게 묻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친구에게 땅을 팔지 않았다면 금화 상자는 아직도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금화를 찾아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밭을 샀지 금화 상자는 산 적이 없습니다. 사지도 않은 것이 딸려왔으니 돌려주는 게 맞지요. 이미 제 땅도 아닌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밭이 원래 제 것이었다고 해서 친구가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아 올 수 없듯이 친구가 애써서 찾아낸 것을 제가 가지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이거 참 까다로운 문제로. 두 친구의 얘기를 들을수록 재판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농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금화의 주인이 친구인 것 같았고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또 농부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굴돌이 생각에 잠겨있던 재판관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두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자네들은 무척 절친한 사이로 보이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친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요. 저에게 이 친구는 무엇을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건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재판장까지 오게 되었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들의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 어여쁘게 자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도 장성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지요. 과연 자네들은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만. 자,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재판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친구의 얼굴을 차례차례 들여다보았어요. 두 친구는 그러다 농부를 향해 먼저 말했지요. 농부장. 금화 상자는 자네가 양보하도록 하게. 예, 물론입니다.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친구가 불만스럽게 재판관을 바라보자 재판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자네 자네 또한 또한 금화 상자를 양보하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두 사람 모두 양보하면 금화 상자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자네들의 아들과 딸이라. 서로가 금화를 양보하기만 원하고 받기는 원치 않으니 서로의 자녀에게 양보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재판관님, 그렇다면 결국 금화를 절반으로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마침 자네들에게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 금화 상자를 부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럼 두 사람 모두의 뜻을 이루는 셈이 되니 공평하지 않겠나? 곰곰이 생각하던 두 친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재판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과연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자, 무엇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와 자식을 나누고 가족까지 이루게 되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친구는 재판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홀가분하게 재판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재판관의 말대로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오래도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빠가 아파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헤비 퀴즈.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 옛날 인도에는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이 있었어요. 하루는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며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답니다. 내가 더 훌륭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더 훌륭하지. 결국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은 누가 더 훌륭한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 가난한 양치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 더 훌륭한 거야. 알겠지? 좋아. 난 자신 있어. 그래? 그럼 내 솜씨를 먼저 보여주지. 잘 봐두라고. 행운의 신은 양치기가 일구던 옥수수밭의 알갱이를 모조리 진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양치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야? 옥수수가 왜 이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때 지나가던 상인이 양치기의 옥수수를 보고 크게 놀라며 자신에게 팔라고 했어요.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자, 부족하지만 이 돈을 받고 부디 제게 옥수수를 파세요. 양치기는 마지못해 상인에게 옥수수를 팔았어요. 상인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왕에게 진주 옥수수 한 자루를 바쳤어요. 왕은 깜짝 놀라 상인을 불러 어찌된 일인지 물었어요. 진주 옥수수가 이어지는 땅이라니.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겠고. 공주를 그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으니 당장 데려오게. 상인은 양치기를 찾아가 왕의 말을 전했어요. 네? 공주님과 제가요? 아이고,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상인은 양치기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기고 좋은 옷을 입혀 왕에게 데려갔어요. 왕은 양치기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공주와 결혼시켜 주었어요. 왕은 공주는 양치기의 집에 와서 살게 되었죠.
아니, 엄청난 부자라던데 왜 이런 낡은 집에서 사는 거람? 공주는 양치기가 의심스러워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왕은 공주의 편지를 받고 걱정이 된 나머지 양치기와 공주를 상으로 초대했어요. 내가 공주를 잘못 시집 보낸 건 아닐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왕은 양치기에게 자신이 파는 흰 코끼리를 주며 말했어요. 이 코끼리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자네가 좋아하는 것을 사올게. 좋아하는 것이요? 왕은 사오는 물건을 보면 양치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간 양치기는 어리둥절했어요. 코끼리를 타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떤 걸 사지? 어떤 걸 사야 할까? 그때였어요. 지금껏 양치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간색 채소가 눈에 띄었어요. 빨간 것은 무엇일까? 저것을 사오게나. 아닌데? 저 당근을요? 그래, 당근을 사오게. 양치기는 하인이 사온 당근을 맞아 깨물어 먹었어요. 이렇게 예쁜 채소는 처음 보는 걸? 맛도 좋고. 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양치기를 쳐다봤어요. 왕의 서이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생당근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것 같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귀한 공주를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행운의 신은 큰일 났구나 싶고 지혜의 신을 찾아갔어요. 네가 함부로 저지른 일이잖아. 참, 한 번만 도와줘. 이러다간 양치기에게 큰일이 생기겠어. 좋아, 좋은 수가 있어. 지혜의 신은 양치기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왕은 양치기를 불러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 당근 맛이 어떻던가? 네, 그렇게 맛있는 채소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당근이 맛있다고? 네, 제 고향에는 당근이 없습니다. 먹어보니 맛도 있어서 고향에 가져가 심으면 아주 잘 팔릴 것입니다. 과연 그랬던 거로. 왕은 양치기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을 했어요. 공주도 의심을 버리고 양치기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가 준 지혜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어. 아니야, 네 행운 덕에 양치기가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 어쨌든 저 양치기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앞으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양치기를 보호해주자.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의 싸움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행운의 신과 지혜의 신은 서로 힘을 합쳐 사람들을 도와주었답니다. TV 퀴즈. 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알라딘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알라딘? 제 이름을 어떻게? 드디어 만났구나. 알라딘, 난 내 숙부란다. 여태껏 돌아가신 아버지께 형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거든. 아버지를 쏙 빼닮은 너를 이제서야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쁘단다. 남자의 슬픈 목소리와 표정에 알라딘은 알라딘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누가 파티버스를 달게 만들래? 우리가 그럼 다 같이 노래하자.
익숙해졌어요. 몰라 뵈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 참, 그렇더라도 내게 줄 선물을 가지러 가던 참인데 함께 가지 않으련? 네, 좋아요. 저도 함께 갈게요. 알라딘은 남자는 사막을 지나 어느 캄캄한 동굴 앞에 멈춰섰어요. 자, 다 왔다. 알라딘. 알라딘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단다.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램프를 좀 가져오겠니? 그게 바로 네 선물이거든. 예? 네? 저 혼자서요? 보다시피 입구가 좁아서 난 들어갈 수가 없군. 자, 대신 이걸 가져가리. 무슨 일이 생기면 널 지켜줄 테니. 남자는 커다란 보석이 박힌 반지를 내밀었지요.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고맙다, 알라딘. 아, 알라딘. 램프 외에는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돼. 내 말 꼭 명심하렴. 네. 알라딘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는가 싶더니 저만치 앞에 우뚝 솟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요. 찾았다. 숙부가 말씀하신 그 나무가 틀림없어. 알라딘은 이윽고 펼쳐진 광경에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맙소사, 이게 다 웬거야? 나무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알라딘은 문득 숙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알라딘, 램프 외에는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돼. 그래, 램프부터 찾아야 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낡은 램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이 램프란 말이야? 값비싼 보석들이 넘쳐나는데 겨우 낡은 램프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니? 그래, 보석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알라딘은 보석 열매 하나를 슬쩍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라딘, 알라딘, 어디 있는 게냐? 램프를 찾았으면 어서 돌아와. 시간이 없단 말이다. 아차! 정신이 번쩍 번쩍 든 알라딘은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어요. 갑자기 그래. 왜 이러지? 그런데 출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동굴문이 닫히기 시작했죠. 알라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램프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일렀건만. 보석 하나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일단 램프부터 나한테 던져. 얼른. 꺼낼 수가 없어요. 문이 곧 닫힐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숙부님. 그러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야?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동굴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숙부님, 이제 어떡하지? 무슨 수로 여긴 빠져나간다. 어머니. 울먹이던 알라딘은 무심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문질렀어요. 그러자 쿵 소리와 함께 반지 속에서 커다란 거인이 튀어나왔어요. 반지의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시오. 소원? 내 소원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주인님. 잠시만 기다립시오. 와
알라딘, 언제 들어왔니? 그리고 그건 뭐야? 알라딘은 숙부라는 사람을 만나 동굴로 간 일들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그 남자는 값비싼 보석을 두고